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매수 1위 종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고 또 삼성전자 또한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다시 8만 전자 언저리까지 왔지만 결국은 10만 전자, 12만 전자 넘어서 갈 겁니다. 따라서 좀 더 변동폭이 적고 안정적인 걸 원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매수가 가능하고요.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으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하반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할까요? 반도체는 사실 지금 트럼프 리스크에 따라서 흔들림이 나오면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늘 정치적이나 외적인 영향은 항상 적었고 반도체 업황 사이클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어떤지 그건 기업 실적으로도 확 나타나거든요. 먼저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잠정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영업이익은 10조 4천억,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비해서 1452%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8조 원 예상을 했는데 예상도 훨씬 뛰어넘는 컨센서스를 나타냈고요. 여기에다가 매출액 또한 작년 2분기에 비해서 23% 이상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이제 확 좋아지고 있다. 이런 좋아지는 게 계속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건 왜 이어지는지는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매출액 추이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분기 매출액 추이입니다. 보게 되면 분기 매출액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영업이익률이 1분기 9.18%에서 14.05% 확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매출액도 좋고 영업이익률도 높다.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피크 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좋아질 걸로 보니까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업황이 이제 작년까지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시점에 있으니까요. 너무 흔들린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특히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고 잘 나오는 건 역시 전통적인 D램 반도체, 특히 가장 속색의 플래시 가격, 랜더 플래시 가격만 보더라도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랜더 플래시 가격 한번 보게 되면 올해 1분기 때 23%에서 28% 사이 약 23% 상승을 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2분기에도 여기서 또 13에서 18% 상승을 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 가장 속색했던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출액 증가하고 영업이익 증가하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오고 이런 사이클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실적 펀더멘탈이 좋고 또 외국인 수급이 상반기 때 정말 많이 들어왔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조정이 매수할 기회로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사이클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지금 보시는 것은 D램 가격 YOY입니다.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전년도 비해서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요 D램 가격 그래프는 한 4년 주기로 2년 하락을 하면 2년 상승을 하고 요런 주기를 거치고 있는데 2023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2년 하락,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에 본다면 2025년 10월까지는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지금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 HBM이라든가 새로운 영역들이 나오면서 반도체는 피크가 왔을 때는 수요가 훨씬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파이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내년이 되면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서버 정설도 많이 했고 타블릿 PC라든가 PC 보급도 많이 됐는데 이게 교체 수요까지 또 내년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기본적인 커지는 시장 파이에다가 지난번 큰 교체 수요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내년에는 폭발적인 또 성장이 나올 수 있다.
이건 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업황 사이클로 본다면 큰 게 남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특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 일봉 차트입니다. 보면 정말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잡고 반도체 업황이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한 110%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한번 조정 나올 위치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위치에서 현재 일봉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조지표, 상대 강도 지수를 나타내는 보조지표 RSI가 30 이상 과매도권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형주들이 이런 과매도권에 들어가게 되면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고, 또 확률 높은 보조지표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SK 하이닉스는 오늘 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조정이 나올 때 집권부터는 분할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충분히 하셔도 된다. 그러시고 2, 3년 큰 틀에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신다 보고요. 특히 5월까지 외국인들이 매수한 평단가가 한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뭐 한 19만 원으로 한 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즉 외국인들이 상반기 때 쓸어 담았던 평균 단가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요. 외국인들이 뭐 팔고 싶어도 뭐 손해보고 팔고 나가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또 다른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시킬 거로 보니 외국인 평균 단가하고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설명까지 드리고요. 또 여기에다가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쭉 실적 추이를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 보면 일단 매출액 짙은 노란색을 보면 계속 증가를 하다가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때 확 증가를 했거든요. 1분기 때 12조 4천억에서 16조 4천억으로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보면 2분기 때 크게 5조 4,685억으로 크게 확 증가를 했고요.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저평가 위치입니다. 저평가 위치고, 영업이익률도 거의 33.3%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다.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 조정을 받는다. 그것도 강한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또 매수 기회로 보이고요. 특히 이런 실적이 올해 피크가 된다면 사실 그건 걱정을 해야 되지만, 올해 피크가 아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6월 달에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 나왔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5년 영업이익을 46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6조 PER 10배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은 460조 적정 주가인데, 현재 SK 하이닉스 시총이 140조잖아요. 그러니까 460조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현재 140조에 비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따라서 어렵고 힘드시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렵고 힘드시고, 밑에서부터 또 수익 나신 분들은 수익이 좀 줄어들었지만 SK 하이닉스는 보유 전략이고, 또 없으신 분들은 이번엔 매수 기회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황으로, 앞에 제가 업황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SK 하이닉스하고 또 업황하고 보면 지금 보게 되면 업황 YOY 2010년도 업황이 고점일 때 비해서 주가는 한 1년 정도 더 상승을 했고요. 2013년도 업황이 고점일 때 비해서 주가는 한 1년 정도 더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위에는 SK 하이닉스 월봉이고 아래는 업황이니까요. 따라서 업황이 요번 2023년 10월 달에 저점을 씹었기 때문에 2년 상승을 하면 2025년 10월 달에 업황이 고점이고, 거기서 1년 더 상승을 한다, 과거처럼 2026년 10월까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업황적으로 보더라도 아직 2년 이상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내년에 모건 스탠리 기준에 따라서 보면 폭발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도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저평가고, 보조지표도 과매도권으로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SK 하이닉스 그동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매수 기회로 보여지니까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특히 또 엔비디어, SK하이닉스나 엔비디어나 또 TSMC 보면 주로 AI 반도체 삼각동맹으로 좀 비슷하게 흔들리고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엔비디어도 지금 흔들리지만 결국은 또 상승을 할 걸로 보고요. 지금 AI 혁명은 과거 IT 혁명과 거의 맞먹는 혁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면 IT 혁명 때 대장주가 시스코고 AI 혁명 때 대장주가 엔비디어니까 시스코하고 엔비디어하고 차트를 겹쳐서 보면 시스코는 엷은 색입니다. 강하게 갔고 엔비디어는 짙은 색인데 아직 IT 버블만큼 가려면 아직도 많이 상승을 해야 되고 특히 시스코 때하고 다르게 엔비디어는 폭발적인 실적을 가지고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코보다는 더 상승을 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또 내다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특히 한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엔비디어가 AI 서버 90% 이상 시장을 점유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하드웨어적으로도 보더라도 엔비디어 기술력으로 A100에서 H100 만드는데 2년, H100에서 블랙웰 그러니까 B100이죠. B100 만드는데 2년. 그런데 그 다음 버전, 요번에 우리가 기대를 하는 버전 루비는 1년 만에 나오거든요. 기술이 아주 빠르게 발달을 해가고 거기에 따라 뒤따라오는 AMD라든가 이런 쪽은 더 힘든 위치에 부딪히게 되고 또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주로 AI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보면 오픈 소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대부분 오픈 소스가 이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된 오픈 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엔비디아 칩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다른 AMD나 이런 데 비해서는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까지 본다면 엔비디아도 향후 한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시장 점유를 하고 상승을 해갔다. 그러면 앞에 제가 SK하이닉스 2, 3년 상승을 한다 하고 또 맞아떨어질 확률도 높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그러면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작년 10월 달 반도체가 저점에서부터 요번에 고점까지 한 30% 상승을 했거든요. 즉 SK하이닉스 비해서 상승폭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대신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매수 1위 종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고 또 삼성전자 또한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다시 8만 전자 언저리까지 왔지만 결국은 10만 전자, 12만 전자 넘어서 갈 겁니다. 따라서 좀 더 변동폭이 적고 안정적인 걸 원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매수가 가능하고요. 또 그게 아니고 결국 나는 강한데 승부를 걸겠다. 그러신 분들은 SK하이닉스. 어쨌든 이번 시장에서는 반도체는 반드시 포트에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야지 2, 3년 봤을 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상반기 반도체 장비주들은 차별화가 나왔습니다. 하반기 중소형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반도체 장비주로 보면 장비주는 제가 봤을 때 조금 패러다임이 조금 바뀔 걸로 보고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 실적이 확 좋아지고 이런 측면에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본질적으로 보면 반도체 공정 중에 보면 지금은 HBM 역풍으로 후공정 기업들이 확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전공정 관련주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오면 안 움직였던 전공정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게 뭔지도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실리콘 웨이퍼를 가지고 반도체 웨이퍼 이걸 만드는 게 전공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면 요 반도체 웨이퍼 바이든도 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까지 만드는 게 주로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하는 거다 보시면 되시고 이 웨이퍼를 가지고 잘라서
여러분들이 많은 보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게 후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것은 대기업들이 외주를 준다, 패키징 업체들이 주로 한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전공정 같은 경우는 산화, 광각, 식각, 애쉬, 정착, 연마 뭐 요런 다양한 공정이 있고요. 사실 전공정 종목이 뭐다, 후공정 종목이 뭐다, 그건 또 바로 뒤에 제가 분류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공정은 이렇게 있고, 또 후공정 같은 경우는 반도체 웨이프를 절단하고 웨이프하고 또 기판하고 붙이는 또 밴딩, 요게 후공정의 핵심인데, 절단 밴딩을 하는 게 한미 반도체, 뭐 핵심적인 걸 한미 반도체가 하기 때문에 이번에 워낙 강하게 갖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또 테스트가 중요하고 테스트 관련 업체들이 여러 테마에 엮이면서 크게 갖는 측면도 있고, 후공정은 뭐 핸들러 뒤에 또 기타 PCB 패키징 요렇게 있고, 요걸 종목별로 나누면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정리하고 빠진 종목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걸 기반으로 전공정, 후공정 나누시고, 전공정 중에 특히 요번 조정을 받고 또 기존에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전공정 같은 경우는 전공정 장비주, 뭐 원익, IPS, 워트에서 로체 시스템까지 쭉 있고요. 그 다음 전공정 소재, 요거는 소재니까 소재는 솔브레인부터 한솔 아이원스까지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 후공정 같은 경우는 후공정 장비주, 뭐 대장주인 한미반도체부터 해서 정리가 돼 있고, 후공정 패키징 업체, 그 다음 제 후공정 PC 기판, 후공정 소재 요렇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반도체도 요렇게 분류해서 보신다면 요 속에서도 순환매가 돌 수 있고요. 그러면 현재 반도체 장비주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한미 반도체 월봉 차트입니다. 한미 반도체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23년도에도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월봉상 음봉이 하나 나오고 옆으로 횡보를 꽤 했거든요. 횡보를 하다가 이번에 또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7월 달에 강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후공정 대장주인 한미 반도체는 한동안 오랜 기간 강하게 상승한 만큼 횡보 또는 가격 조정이 나올 걸로 봅니다. 따라서 크게 상승한 반도체 후공정 쪽에 접근하는 시점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약했던 전공정 장비 중에 2023년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기업,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흑자를 내는 기업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중에 또 구체적으로 본다면 테스라든가 유니셈 한번 보시고, 유니셈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전공정 중에 뭐 가스 정화 장치라든가 온도 조절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테스 같은 경우는 정착 장비, 건식 식급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특히 테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작년에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좀 출렁했던 뭐 모멘텀을 탔던 종목이니까요. 또 삼성전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요 한 두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많이 조정받았으니까요. 뭐 관심을 받으시고 반등 노려보시기 바랍니다.